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교수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가원로회 회장님이신 장충건 회장님을 모시고 현재 시국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충건 교수방송에 출연해 주신 장충건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가원로회 회장 장충건입니다. 오늘 저랑 이름이 똑같은 이충건 교수 TV에 출연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5월 11일입니다. 월요일인데요. 오후 한 1시 반경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제가 몇 가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현 시국을 보면은 6월 3일 날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필요한 지도자 상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나라는 굉장히 혼돈된 그런 상태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이 나라를 적화 통일로부터 막을 수 있는지 지금까지 여러 우리가 지도를 봤는데 현재는 우리가 김문수 후보로 결정이 됐지만 그동안 이러한 후보를 찾기 위해서 국민들이 노심초사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김문수 후보가 우리 국민의힘 또 자유우파를 대표하는 후보가 되었기에 그나마 약간의 마음이 놓입니다. 예. 그래서 24시간 해프닝으로 한덕수 후보를 지도부에서 추천하려고 하다가 끝이 났는데 책임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과반수가 훨씬 넘는 김문수 후보의 지지로 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김문수 후보로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충건 회장님께서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김문수 후보를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얘기지만 원래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도 결국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이후에 많은 우리 애국 국민들이 김문수 장관이 대통령을 출마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요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승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영웅은 내가 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부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잘 알다시피 국회의원을 3번 했고 경기도지사를 2회에 걸쳐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노동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고세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직을 후보를 수락했고 잘 알다시피 8강과 4강과 2강과 이걸 거쳐가지고 지금은 우리 우파의 굳건한 후보가 됐습니다. 알다시피 며칠 전에 한덕수라는 분이 총리가 갑자기 무소속으로 도전한다고 하는 바람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 이틀 동안은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역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 우리 당원들이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기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일설에 따른다면 김문수 후보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많겠습니다만은 경기도지사 시절에 판교라든가 경기도 분당 쪽에 많은 신도시를 개발해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성공적인 업적을 내셨고 그 다음에 광역 도시권 교통 확충이라든가 GTX 교통수단 도입 등 많은 정책 발전에 기여를 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또 저도 최근에 한번 보니까 민주화 운동을 했는 분들이 포상금을 거의 대부분 10억씩을 받았는데 10억을 받지 않은 분이 몇 분이 계시다 세 합니다. 분이죠, 세 분. 예, 그 김동길 전 그 대표와 그 다음에 김문수 장관님, 그 다음에 장기표 의원 요 세 분이 예. 받지 않았다 합니다. 그런 면에서 김문수 장관님의 그 청렴 결백한 정신은 아주 높이 평가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도 뭐 사모님 명의의 그 봉천동 아파트가 전 재산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참 청렴결백하게 살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큰 장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의 대항마가 민주당에서는 벌써 이재명 후보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하루에 10일 전부터 선거운동 중인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대학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도덕 시간, 윤리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시대에 그 교육받는 내용을 한다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도저히 이 뭐 대권이라 국회의원도 해서는 안 된 사람 아닙니까? 예.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세상은 그렇게 순리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 이 김일성 장학금 받은 사람들 또 5.18 유공자 장학생을 받은 사람들이 지난 25년 이상 예.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주론에 의해서 예. 요소요소를 다 장악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결과가 된 겁니다. 저는 토요일 날 광화문에 나가보면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70%가 넘는다고 봅니다. 뭐 거기 그렇습니다. 나오는 인원을 뭐 예를 들면 95만 명이 우파면 그렇죠. 5만 명이 좌파이기 때문에 예. 뭐 그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냥 냉정하게 3대 7로 좌우가 갈립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이 힘을 예. 쓰는 거는 예. 아까 말한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주론에 의해서 예. 조직이 장악됐기 때문인데 예. 그렇다고 우리가 기회가 없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예. 부정선거만 제대로 막고 대만식으로 막을 수만 있다면 무조건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될 거고 예.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어떤 방법이 있을 거다. 예. 그래서 우리가 6월 3일 날 우리가 반드시 뒤집을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뭐 아까 이재명에 예. 대해서 말했는데 예. 그 자기 형수하게 예. 한 욕한 그것만 예. 봐더라도 예. 도무지 이 사람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뭐 상당히 그 공감하는 말씀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저는 이제 국가원로의 회장으로서 우리 회원들을 만나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은 5천 년 전에 중국이 강대했었는데 이것이 서쪽으로 돌아가지고 프랑스로 갔다가 예. 영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와서 다시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중입니다. 우리 그 2050년에 나온 예언한 사람이 있죠. 예. 생각해요. 예. 그 사람이 예. 뭐라 했냐면은 예.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세계 2강이 된다 그랬어요. 예. 그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한 건데 예. 그 예언대로 예. 지금 우리 보세요. 반도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자동차, 조선, 예. 원전, 뭐 방산 이런 모든 산업을 보면 미국도 이제 대한민국에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 캐나다의 잠수함도 대한민국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 체코, 유럽의 모든 원전도 대한민국에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세대가 온 거예요. 그런 세상이. 그래서 2050년까지 대한민국이 세계 2강 예. 이각이 되는데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번 2025년 6월 3일의 고비를 잘 넘기자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국군이 와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정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6월 3일 날 이재명이 당선이 된다 할지라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옛날 4.19 같은 어떤 국민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반드시 이 이재명 정권은 물러나게 되고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하는 게 제 확고한 신념입니다. 예. 그래 이제 최근에 국내외 여론을 보면은 이번 대선은
체제 전쟁이다.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은 대한민국 세력과 반국가 세력 간의 체제 전쟁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국가 간이 투철하고 청렴결백한 김문수 후보가 되는 것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장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참 두 분 계시는데 혹시 장 회장님한테 뭐 기타 현재 시국에 대해서 뭐 질문할 사항이 계시면 한 말씀 여쭤보시죠. 그 김문수 장관님을 그렇게 크게 지지하게 된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분이 이제 국가원로의 임원진의 한 분이신데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김문수 장관이랑 저는 같은 70학번입니다. 예. 그런 이 어려운 시기에 저도 박정희 대통령 독재 정권을 규탄하는 그런 데모에 참석한 사람이었고 참여한 사람이었고 그때만 해도 제가 대학생 때는 부자 재벌에 대한 반감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시대에 그런 반사회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지만 제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특히 이제 88년도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제가 외국을 다녀보니까 이승만, 박정희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 또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먹고 세상을 아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우파가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 2, 3년 전만 해도 저는 김문수 장관이 뿌락치가 아니냐 정말 진심으로 우양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를 갖고 있어요.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지만 한 2년 전부터는 이 사람은 확실히 100% 전향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한 3개월 전만 해도 우리 김문수 장관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이거는 이 사회의 요청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김문수 장관이 선택됐고 저는 그 흐름에 따라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거지 그저 지지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가 됐을 때 저는 이랬어요. 우리는 차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했다. 덜 나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윤석열이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우리의 기대에 맞게 우편행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던져서 이 좌파들이 이 장악한 이 사회의 실태를 보여주기 위한 비상계엄을 한 거고 그 결과 2030 세대가 개봉이 됐고 지금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제 방송 중이라서요. 혹시 또 뭐 추가 질문은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뭐 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김문수 장관님은 전 처음서부터 이번에 성경적으로 말하면 지옥 갔다가 다시 부활하신 건데 24시간 만에 얘기했죠. 이러한 고난이 크면 클수록 아주 또 실망도 크고 어렵지만 죽었다 다시 부활을 성경에 나오는 말대로 부활하게 되면 극상품의 그 인재로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보았을 때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후보 교체를 해갖고 그 정상적으로 잘 선출된 분을 갖다가 그 단일화라는 말도 엉터리구나. 김문수 장관님이 단일화라는 말은 내 자신이 1등 그 나 이주라서 흡수된다는 단일화라지. 내가 어느 바보가 그 단일화 1등 대가 됐는데 너 한덕수 총리한테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의미를 속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단일화라는 뜻을 김문수 장관님이 거기서 찔러서 탁 얘기해서 내 단일화의 의미는 내 이주로 내가 후보되면 내가 한다는 뜻이었지. 내가 된다면 한덕수한테 준다는 뜻이 어디 있었냐. 그러면 바꾸는 생각해봐라. 한덕수 총리님이 1등 돼갖고 내릴 때 내가 단일화하면 하겠냐고. 그 거짓말이 아니다. 22번, 100번, 1000번 해도 그건 거짓말 아니고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콕 찔러서 그걸 못해갖고 이렇게 삭제된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김문수 후보를 보면 정말 24평
예. 작은 아파트 갖고 봉천동에 사신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모범을 보여줬잖아요. 재산 갖고 있는 재산도 없고 그리고 얼마 전 한센인 그 방문 그걸 본다든가 또 여러 가지의 그 지금까지 대국민 그 시천을 보면 정말 모든 후보를 떠나서 김문수 후보처럼 막강한 후보가 없다. 경쟁이 있는 후보는 김문수뿐이 없다는 걸 정말 확실하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오늘 장시간 이렇게 대담에 그 응해주신 장충건 회장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상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두 분의 그 임원진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